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우리 중학생들을 위한 일과 에너지 단원 완벽 정리, 이번에 두 번째 클립이 되겠고요. 요 단원, 요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쉽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풀이까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강의를 듣기 전에 요 앞 단원에서 첫 번째 클립 있죠? 요거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단원에 대한 내용이 쉽게 접근이 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흐름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 강의 들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일에 대한 내용 살펴볼게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일과 에너지거든요. 이 과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퀄을 의미해요. 즉 일이 에너지란 얘기고 에너지가 일이란 얘기예요. 이걸 알아낸 게 우리 물리학자들의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게 일인데, 어떤 물체에다 힘을 누적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동거리, 즉, 요 곱하기란 것은 누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가해서 그만큼 거리만큼을 힘을 누적시켜라. 그러면 그만큼의 양을 우리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기호로 나타내면 이제 워크고 force고 요게 거리, 스탠스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곱하기를 이제는 요것도 귀찮다고 해서 점으로 표현하고요. 나중 가면 이것도 귀찮으면 곱하기 그냥 생략하고 이제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모든 걸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거리만큼 누적시키면 된다라고 하는데 요게 일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중학교에서 일이라는 걸 처음 공부했기 때문에 일을 한 경우, 안 한 경우, 과학적으로 일인 경우, 아닌 경우 이걸 구분하는 건데 이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일이 0인 경우냐, 아니면 일을 한 경우냐 이런 건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가 앞서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있죠. 힘을 작용해서 눈에 보이는 이동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 여기 물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일을 했다면 얘가 이 물체가 이렇게 힘을 가해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동거리 S만큼 이렇게 F라는 힘을 가해서 여기에 S만큼 이렇게 이동거리를 만들었다. 혹은요, 뭐 힘을 가해서 이렇게 위로도 올릴 수 있겠죠? 요것도 이동거리가 있는데 요때는 이동거리를 같은 거리인데 수평을 S라고 놓으면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이트, 높이라고 해서 H라고 표현하자. 이게 똑같은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봐봐요. 우리가 앞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적용하면 이거 세 개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어요. 단번에 문제 풀 수 있답니다. 이게 이제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동거리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위치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동하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뭐가 있냐면 걸린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간이 있고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빠르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VT 곱하면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색깔을 좀 달라서. VT 곱하면 그래서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 VT 곱하면 그래서 이동거리가 되는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앞서서 굉장히 중요했죠? 힘을 받으면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긴다? 속력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힘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도 속력의 개념이지만 여기서 힘을 받았다는 것도 속력의 개념이거든요. 속력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냐 안 했냐의 판단 여부는 속력 변화가 있으면 일을 한 거고요. 속력 변화가 없으면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이동거리가 0인 경우, 힘이 0인 경우, 뭐 부분 나눠서 하는데 잘 봐요. 얘 속력 변화 있어요? 없다고.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는 거거든요. 속력 변화 없어요. 얘 힘을 받은 거랑 수직으로 이동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속력 변화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속력 변화 없기 때문에 얘들이 다 일이 없는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하면 돼요. 물론 이 경우는 힘 받는 거에 나란하게 힘을 받게 되면 얘가 여기도 속력 변화가 생기게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속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물론 디테일로 따져봐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동거리라는 건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다. 이동거리라는 건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다. 요 단순한 초등학교적인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얘를 구하느냐,
아니면 얘를 가지고 얘네들로 분리해낼 수 있느냐. 요 문제의 싸움이에요. 요 단어는. 선생님 뒤에서 증명할 거예요. 문제풀이 예를 들면서 증명할 건데 이걸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1이란 걸 처음 공부했잖아요. 2를 받게 되면요. 그 물체 쉽게 말해서 뭐 2를 조건 아니면 2를 바꿔 뭐 이제 표현, 대상에 따라서 표현만 다른 것 뿐인데 어떻든 2를 했다고 하면 그 물체는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된다. 선생님이 좀 굉장히 과격하게 글씨를 크게 썼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이 단어 내내 공부해도 이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아니, 색깔 좀 더 다른 거. 무조건 이거. 무조건 1 받으면 운동 에너지 변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건 그냥 머릿속에 우선 넣고 전제로 깔고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1을 받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해요. 이게 운동 에너지라는 게 왜 그러냐면 운동하는 물체 에너지인데 당연히 뭐예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속력이란 텀이 발생하거든요. 속력 요소가 있어요. 그럼 1 받았기 때문에 속력이 변한다 그랬죠. 힘 받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속력 변한다 그랬죠. 그럼 얘가 변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1 받은 만큼. 되겠죠? 이 개념을 확실히 끌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나 이제 뭐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을 받으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 변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과 운동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줄게요. 자,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없었어. 0이라고 해봐요. 그죠? 거기에 1을 100만큼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된다? 100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없었는데 20이란 일을 받았어. 그럼 나중에 운동 에너지 얼마 된다? 20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70이 있었어요. 거기에 30의 1을 해줬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 100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가 어렵냐고. 이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건데 이 개념 자체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2분의 mv제곱 mgh 이것만 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운동 에너지가 70이었는데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100이 됐대. 운동 에너지가 30이 늘었네. 왜 그렇죠? 30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바로 이 개념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얘기를 하나 적겠습니다. 뭐냐면 자,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써요. 에너지인데 운동을 카이네틱이라 해서 K라고 소문자를 이렇게 작게 써줍니다.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1 받은 만큼 나중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가 달라졌을 테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속력 변화가 없으면 처음 운동 에너지랑 나중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요. 왜? 속력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1은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한 줄로 모든 문제를 다 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쓰면 어렵게 느껴지니까 선생님이 한글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가 있었다. 거기에 1 받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운동 에너지랑 1을 왜 어떻게 그냥 이게 더 할 수 있느냐? 왜냐?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이고 1이 F 곱하기 S라는 거,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가 mgh라는 거, 이런 걸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자, 1이 왜 운동 에너지가 되는지는 중학교에서 증명을 안 합니다. 그냥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증명 그냥 해볼게요. 자, FS가 요거는 변화를 얘기해서 델타라고 해서 그냥 여기 그냥 한글로 변화된다라는 걸 쓰는 거 귀찮아서 그냥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예요?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 더하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곱하기는 앞에 있는 숫자를 뒤에 있는 횟수만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호처럼 이것도 얘네들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용돈이라고 쓰면 이거 델타라고 읽거든요. 델타 용돈하면 용돈의 변화량. 그래서 1,000원 있었는데 2,000원 됐다. 그러면 델타 용돈의 변화량은 얼마? 1,000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똑같나? 그러면 1,000원에서 1,200원이 됐어. 그러면 델타 용돈의 변화량 쓰면 얼마? 200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 증명해 볼게요. F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때 속력 변화가 생기는데 그거를 A라고 씁니다.
그때 우리가 중력에서 공부했을 땐 이게 G였어요. 그리고 값이 10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F는 MA 이렇게 쓰는 거고, 많이 들어봤죠? F는 MA. S라는 거 이동거리는 여러분 알겠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속력이 일정하지 않고 힘을 받았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죠. 그럼 어떤 속력? 평균 속력.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좀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자, F는 MA고요. 자, 이동거리를 구하는데 이게 평균 속력. 왜냐하면 속력이 변하니까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에서 절반 끊어준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면 이동거리가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F를 이렇게 쓸 수 있고 S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속력을 0으로 한번 놔보자고요. 그럼 봐봐요. MA 곱하기 2분의 V 곱하기 T인데, 그럼 M 곱하기 2분의 V죠? 자, 2분의 V 곱하기 M에다가 남은 게 A하고 T를 곱해주는데, A하고 T 곱해주면 뭐가 돼요? 이게 V예요. 아이, 첫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용돈 공식에서 V는 VO 플러스 AT에서 이게 뭐였어요? 나중 속력은 뭐? 처음 속력 더하기 얼마씩 며칠 동안 속력이 증가하냐 이건데, 이게 처음 돈, 처음 돈이래. 이게 나중 돈, 이게 처음 돈, 그 다음에 이게 얼마씩 며칠 동안 증가한 돈이에요. A 곱하기 T가 돈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없었으면 이게 이 자체가 나중 돈이 되는 거거든. 그게 V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V니까 2분의 1 어떻게? MV제곱. 그래서 2분의 MV제곱이 Fs예요. 그러니까 2라고 2분의 MV제곱이 똑같구나. 운동에너지랑 1이 똑같다. 1 받은 만큼 운동에너지가 변한다. 100만큼 일했다? 그럼 운동에너지가 100만큼 변하는 거예요. 2를 만약에 200 했다 그럼 얘의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200만큼 변하는 거예요. 되겠죠? 안 어렵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럼 요게 1이 운동에너지랑 똑같죠? 그럼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중력 위치에너지 여러분 외웠으니까 먼저 한번 하고 쌤 또 유도하겠는데,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했대. 이 중력은 뭐냐면 mg거든요. 이게 F예요. 그 다음에 아까 S 거리 대신에 이거 중력은 위로 올라가거나 뭐 아래로 내려가거나 하잖아요. 그 높이에 대한 거리를 우리가 h로 표현하자. 그래서 이렇게 봐봐요. 요 h인데 이걸 그냥 선생님이 s로 표현할게요. 그럼 뭐예요? Fs 1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됐건 위치에너지가 됐건 어떻든 에너지는 2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에너지가 바뀌었다 그럼 뭐예요? 1 받은 거예요. 운동에너지가 변함이 없었다? 그럼 1 받지 않았다. 그거 묻는 거고, 운동에너지가 100만큼 변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100만큼 1 받았다.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예, 요것만 잘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요 부분에서 선생님이 복잡하게 나왔던 이 내용들은 여기 수식이 나오잖아요. 이거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지만 선생님 이제 이렇게 당위성을 얘기한 것 뿐이고, 뭐 이게 뭐 증명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당위성만 얘기한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에너지건 그 다음에 위치에너지건 뭐 2분의 mv제곱이나 mjc나 그 형태만, 그쵸? 예, 요거 이제 이거 표현 양식만 변화시킨 것이 다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 수평을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물체에다 1을 가하죠. 처음에 뭐 정제 있었다고 해볼까요? 1을 가면 어떻게 된다? 1 받은 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돼요. 운동에너지 증가돼요. 그래서 슝 하면서 속력을 가두면서 이렇게 운동에너지가 증가돼야 된다. 그래서 1 한 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한 겁니다. 처음에 정제했었는데 50만큼 일을 줬다 그러면 운동에너지 얼마 된다고요? 50 된다는 거예요. 뭐 FS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 받은 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 500만큼 일을 줬다 그럼 운동에너지 얼마 된다고요? 500 된다고요. 됐죠? 이게 운동에너지의 개념. 일과 운동에너지의 관계고, 요걸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요걸 표현한 게, 요건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수식으로 표현한 게 요거예요. 됐죠? 일 받은 만큼 운동에너지가 처음과 나중에 다를 것이다. 이 얘기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우리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물체에다가 똑같은 일을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용수철이 달려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운동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정제 있는 상황에서 일을 받은 만큼 얘는 슝슝슝슝 가면서 운동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용철이 매달려 있으면 용철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 운동에너지가 0인데 100만큼 일을 해줘요. 그럼 운동에너지가 100이 돼야 되거든. 근데 용철이 늘어나는데 쭉 가다가 느려지다 어떻게? 그렇죠. 얘가 그냥 정지해서 운동에너지가 0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운동에너지 없었지만 100만큼의 일을 해줬다고 했을 때 나중에 운동에너지가 10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야. 그럼 내가 해준 일이 어디로 간 거냐 이거죠. 뭐 의심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용철이죠. 그러니까 해준 일이 물체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용철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용수철에.
그래서 이게 중간 단계입니다. 일을 해줬을 때 물체에 일을 해주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데 용수철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해준 일이 용수철이 저장하고 있다가, 자, 이걸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장전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장전, 그 다음에 손 놓으면 발사, 평이 오거든요. 그래서 장전이 돼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얘가 먹어요. 얘가 먹는 게 아니고. 그랬다가 손을 놓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다시 용수철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얘한테 이제 얘가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운동 에너지를 100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갖질 못하고 여기 올 때 갖게 되는 거예요. 용수철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용수철에 저장되는 에너지 개념이 바로 위치 에너지. 용수철의 위치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때 위치가 바뀌면서 저장되는 에너지라는 표현으로 위치 에너지라는 거를 누가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엔 안 들지만,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이걸 또 그냥 포텐셜 에너지로 또 그냥 원문을 써서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그냥 장전 에너지라고 쓸게요. 그래서 봐봐요. 일을 하면 결국엔 운동 에너지가, 물체 운동 에너지가 변화되는 게 대전제예요. 대전제.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용수철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해준 거를 용수철이 우선 먹어. 그래서 장전 에너지로 쓰였다가 그 다음 용수철이 원래대로 돌아올 때는 그 에너지를 토해내면서 다시 물체한테 전달. 그러니까 요 한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요 한 단계. 그래서 일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데 여기에 용수철이 껴있으면 일하면 장전됐다가 발사돼서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용수철이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편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뭐 장전해서 총을 쏠 수도 있지만 뭐 위급한 상황 같은 경우 막 총각을 다투는 그런 막 이게 막 적이 막 진짜 걔네들도 총 들고 들어올 땐 미리 장전을 해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바로 발사.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내가 해줘서 일을 총알을 날려보내는 일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를 미리 일을 해놔가지고 용철에다가 놓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 방아쇠만 당겨서 어떻게 용수철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 용수철은 일해주는 대리인이거든요. 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용수철 같은 경우는 뭐라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 이거 선생님 지금부터는 이제 위치 에너지랑 장전 에너지라는 걸 동시에 쓸 거예요. 요 표현. 왜냐면 용수철이 이렇게 장전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용수철뿐만 아니라 중력도 있고 전기력도 있어서 위치 에너지는 탄성력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전기력 위치 에너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얘네들 안 배우고 오로지 중학교에서는 중력만 배우겠다 이겁니다.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원래 이걸 장전시키는 건데 용수철이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총알에다가 내가 FS, 즉 100이라는 여기도 S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예, 요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그 이런 물리라면 포기하지 않을 텐데라는 책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다 해놨는데 이제 그 사파를 그려주시는 작가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다시 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책에서는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오타 부분, 확인 부분 점검해 주세요 하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오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선생님이 그때 수정을 좀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100의 일을 하면 총알에다가 용철 없는 상황에서 총알에다 100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총알 던지는 거예요. 예잇 하고. 그럼 총알이 어떻게 된다? 100이라는 에너지 갖고 날아간다니까요. 근데 용수철이 껴있는 상황에서 100을 일을 해주면 총알이 100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정지하고 있어요. 대신에 용철에 내가 해준 일이 어떻게 100만큼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해준 일이 뭘로? 용철의 저장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저장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용수철은 아닌데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이게 왜 같은지 지금 바로 얘기할게요. 잠깐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가 발사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용수철이 일해요. 다시 원래대로 가면서 누구한테 일해요? 총알한테 일이죠. 그래서 대리인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얘한테 일 시키고 얘는 다시 총알한테 일 시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총알한테 일 시켜도 되지만 얘 빼고 다이렉트로 일해도 되지만 여기 대리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 전환 관계를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얘가 대신 용수철이 이제 말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름에 처음 공부할 때 힘든 거예요. 이제 발사하면은 용수철이 일을 하면서 총알의 운동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용수철은 알겠는데 이게 장전되는 거 알겠는데 중력이 왜 이러냐? 중력이 용수철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여기서 그림 하나만 좀 그릴게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물체 있죠. 아까 선생님 그림 그렸을 때 여기서 물체 이렇게 일해서 하면 운동에너지 같지만 수직적으로 H만큼 일해도 얘 운동에너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만큼 일을 해주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슝슝슝슝 날아가지 않고 정지해 있어요. 왜 정지하죠?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용수철하고. 지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용철이 있는 거랑 똑같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여기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 일을 해줘가지고 속력을 주면요, 얘는 영원히 우주 밖까지 계속 같은 속력으로 날아가야 돼요. 근데 이거 들고 있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줘서 잡고 있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일을 해줘도 얘는 운동 에너지가 없고 여기 정지해 있어요. 뭐예요? 장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력 용수철에 장전되는 겁니다. 이거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된다? 피움, 발사. 그래서 내가 여기다 100만큼 일을 해주면 이 물체 운동 에너지가 100이 돼야 되는데 웬걸 0이야. 그 대신에 중력 용수철에, 즉 중력 위치 에너지에 100이 저장됐다가 손을 놓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용철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발사. 그러면서 얘가 갖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를 다시 얘한테 100을 줘서 물체 운동 에너지는 100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100을 주면 요 위치에서 100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지만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100을 일해주면 갔다가 오면서 요 위치에서 100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요 위치 에너지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력은 보이지 않는 지구 용수철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한 일만큼 용수철은 장전돼서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건데, 이때 요 물체에 대한 무게만큼 요 중력과 똑같은 우리가 힘을 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H만큼 장전했다. 그래서 요 S, FS거든요. 그래서 요게 FS인데 요거를 mgH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고 중력 용철에 대해서 이만큼 내가 일해준 만큼 얘가 에너지로 저장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보세요. 이 중력 용수철은 늘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원래 용수철은 양방향이라서요. 용철이 있을 때 늘린 것도 장전이지만 압축시킨 것도 장전이에요. 왜냐하면 늘려놓으면 얘가 돌아가려면서 일을 하고 용철이 얘가 압축돼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이쪽으로 돌아가려면서 일을 하지만 이 중력 용철은 무조건 위로 올라갔을 때 그럼 늘어나는 용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무조건 물체를 위로 들어가는 일이 있을 때는 뭐예요? 장전이라고 하고 그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왜? 내가 그만큼 일을 해준 만큼 얘가 늘어나면서 장전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력 용수철에 대해서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수철을 늘리는 일을 해줬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로 저장됐어. 장전됐어. 장전, 이게 뭐냐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뭐라고? 장전시켰어. 내가 일을 해서 얘 장전시켰어. 그 얘기예요. 이 의미를 여러 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 번도 아니에요. 지금 다 이해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던질 수도 있지만 가만 내비둬도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 발사예요. 발사. 그렇죠? 그럼 누가 일하는 거야? 이거는 중력 용철이 원래대로 하면서 대리인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한 만큼 어떻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증가되는 만큼 용수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여기 저장되어 있는 장전된 에너지는 점점 줄겠죠. 원래대로 돌아오면 0이에요. 늘렸을 때 100만큼 장전되어 있는데 팡 발사하면 어떻게 되는데 얘는 다시 0으로 돌아오고 대신에 여기 있는 100이 얘가 그렇지, 운동 에너지를 가면서 빨라지겠지. 그래서 물체 운동 에너지는 증가되고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력 용수철이 일을 했기 때문이죠. 중력이 한 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조건 위로 올리는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 되겠고 장전을 시켰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증가되는 거예요. 자, 손을 놨을 때 얘는 어떻게 다시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되는 거예요. 발사라고 하겠고요. 발사가 되면 얘가 감소하는 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용수철이 물체를 끌어당기면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이 한 일, 중력 용수철이 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정말 선생님이 쉽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막 중력 용설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 그 장전 발사 이런 걸로 이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해서 개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일과 에너지 부분의 이제 문제들 적용하는 것들을 살펴볼 건데 조금 이제 요 내용들이 좀 길어져서 여기서 한번 좀 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끊고 또 이제 세 번째 클립에서 그럼 이제 수평 문제와 수직 문제를 나눠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념 알겠죠? 수평 문제에서는 여러분 중학교 과정에서는 용수 처리 없어요. 핵심은. 용처리 없다니까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즉 탄성력 위치 에너지를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 변한다. 이걸로 문제 풀면 돼요. 그런데 수직 문제로 가면 지구가 있죠. 지구 용처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일한 만큼 바로 운동 에너지, 물체 운동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고 중력에 장전됐다가 걔가 발사하면 운동 에너지로 간다. 한 단계 더 거치면 되는 겁니다. 수평과 수직이 왜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했고요. 선생님은 다음 클립에서 그럼 만나도록 할게요.